예, 환웅천왕의 나라, 신간 나왔다. 이건 이미 게시물에 올라갔습니다만은, 정말로 새로운, 이제, 판에, 이것은 아직 이제, 제대로 소개는 안 드렸죠. 이제 화면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좀, 만화 그림 같은 그림이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저기, 환웅이 있고, 여기에 이제, 누구죠? 저기, 곰가족 쓰고 있는 곰하나라, 네, 족장, 족장 겸 제사장. 이쪽이죠. 이쪽. 그리고 이제, 호랑이 가족으로 상징되는, 곰하나라, 모족, 여자 제사장 겸 족장. 그리고 환웅이 이 둘 중에 이제 자기를 복속시키려고 중간에 있다. 이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그린, 그리고 이 검으로 이제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맨 처음 대답하는 게 단군 신화를 인류 역사의 상궤에 대입한 사료보다 사실적인 소설. 상궤, 항상 궤도, 이 상궤, 인류 역사가 지나오는 길, 이게 뭐였습니까? 이제 그 정복, 침략과 정복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료, 역사적 자료보다 더 사실적인 소설. 보통 사료, 역사 소설 하면은 역사 사료가 있고, 그것을 이제, 그보다, 허구를 넣어가지고 역사 소설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냐면 이거 뒷면에 나오는 설명에 있습니다. 일단 타이틀은, 수천 년의 원한이 담긴 한반도의 건국 이야기. 그리고 그 말에 환웅천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정사에 따라 교과서에서 배운 단군 신화의 천상도래설. 우리는 어떻게 교과서에서 정사, 그 성부규사에서 나온 얘기들 그대로 해가지고 하늘에서 인간지상을 굽어봐서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게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어도 됩니다. 하늘에서 굽어서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호랑이와 곰을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호랑이와 곰을 마늘을 먹였더니 이겨서 이제 100일 동안 마늘을 먹이면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서 호랑이는 퇴락하고 곰만 되었다. 그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건 우리 환단고기 얘기들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 정사에서는 이제 역사에서는 그걸 포함시켜 주진 않죠. 근데 어쨌든 환단고기 같은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부르 환웅, 거발성 환웅, 무슨 환웅 그래가지고 힙할 때 쫙 있습니다. 전부 그냥 하나같이 뭐 요절하거나 무슨 단명한 사람 없이 전부 적당한 나이에 등극해가지고 적당한 나이 90세 가까이 장성하다가 평온하게 다 살았습니다. 18대 왕족. 그렇게 해서 그 환단고기에 거기서는 이제 어떤 하늘에서 내려왔다 곰이 사람이 되었다 그런 판타지는 없죠. 근데 그거 믿습니까? 믿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역사학자들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환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좀 당돌합니다. 네. 세 가지 이야기 중 어느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울지를 독자에게 묻는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타이틀 아무래도 읽어도 되겠죠. 뭐 아직 여기 이 비디오 본 분들 아직 책을 안 읽어본 분이 많을 테니까. 제가 예전에는 콘택트 렌즈도 했었는데 안경 무슨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환웅의 이야기를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은 없다. 동시에 환웅이의 이야기처럼 우리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굽어보고 구제하려 내려온 환웅이, 이쪽이 마이크겠죠? 환웅이 곰을 인간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성인들이 믿지 않기에 환웅의 위대함을 강조하려는 여러 제야 역사 자료들도 있기는 하다. 이 책에서는, 아까 이제 환단곡이, 이 책에서는 환웅의 신화가 만들어진 당시 정황에서 일어났을 실제 사건을 최대한 추적해 보았다. 우리 민족의 첫나라인 고조선 역시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침략과 점령의 산물이었음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고대의 대륙의 넓은 생활권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살아남은 종족은 섬이나 반도 등 외진 곳에서 경쟁 없이 살아온 약한 종족을 점령하여 지배하곤 했다. 먼저 발전하여 힘을 가진 문명이 약한 문명을 억압 혹은 소멸시킨 사례는 인류사에 많았다. 근세 서양 문명의 세계 지배 이전에 고대 동양 문명은 한반도의 원시 문명을 유린하였던 것이다. 한반도의 지배층이 수천 년 동안 토착민을 핍박한 업보를 앞으로도 계속 갚아나가야 한다면 실로 암담하기 그지없다. 결국 용서와 화해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와서는 한국인들 중 누가 어느 쪽 입장인지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모두가 사죄와 용서의 마음으로 화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거창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먼저 나와 있는 강독회 그렇게 좀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물장부터 거의 전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다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건데 총 21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새 신간에는 챕터 번호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냥 이제 한나라의 하나라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글씨 뭐 보이지도 않죠. 제가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도 제가 다른 버전에서는 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방송에서는 이제 요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이제 있고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끝까지 이제 304페이지 그만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나오는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주제가 총 4가지, 3가지를 썼습니다. 주인공 등장인물부터 등장인물을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 책방에는 등장인물도 나오길래 거기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등장인물 소개가 없습니다. 물론 개모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개 같은 거 있는 것도 좋겠죠. 근데 물론 이제 환웅과 부하들 쫙 있지만은 부하들 뭐 그런 거 다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왕족급에 있는 그런 등장인물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웅은 대륙의 하나라
옛날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중국 역사에서 제일 먼저 나온 나라가 하나라죠. 여름 하자처럼 쓰는 하나라. 근데 이제 그 하나라에 가 있었는데, 제가 춘추를 봤던가, 거기에 이 하나라 처음에 이제 전체를 구주로 나눠가지고 9개 이렇게 했는데, 거의 복속시키는데, 환을 복속시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글자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좀, 환나라하고. 그래서 이제, 은나라가 있는 이제, 좀 이제 동이족 그러죠. 이제 하나라는 이제 대륙 중심부 이제, 지금의 이제 하남성 부근이니까, 이 산동성 부근, 그쪽에서 이제 환나라가 있어가지고, 환나라가 이제, 있었는데, 하나라가 융성해가지고, 하나라의 왕자인데, 이제 공자, 이제, 라고도 이제 정식으로 그렇게 해죠. 왕자는, 이제, 공으로 낮추니까. 근데, 천자하고, 그 다음에 공후백자나 뭐죠? 공으로. 어쨌든, 하나라의 왕자였는데, 공자로 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하나라가 융성해서 천하통일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비전이 없다,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대륙에서 딴 쪽을 개척하자 해서 이제, 바다 건너 이제, 한번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환웅이고, 너무 환웅 자체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단군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고마나라의 족장, 이름이 뭐냐면 여기서, 한이 어울림입니다. 글쎄, 소위 순우리만인지 뭔지 그런 언어가, 한자보다 먼저 나왔다 그런 건, 하고는 반드시 볼 수 없죠. 지금 순우리말이라는 말, 상당수가 사실 한자에서 왔다거나, 일부 몽고 있고 일본어하고 공통된 거.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한자하고 이제 보다 늦게 나거나 그런 말들도 많죠. 현대에 있어서는. 하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런 말도 있겠죠. 한자가 오기 전에 말. 어떤 공문학자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거에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에 있는. 그런데 극소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한자가 오기 전에 있던 말들. 하여튼 그런데 여기 좀 편의상 이제 비한자로 되는 단어들을 전부 이제 한반도의 토착 이제 인들의 이름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 쓰는 이름들을 보면 몇몇 단어 가지고 막 활용하죠. 누리, 어울림 뭐 이런 식으로 한자로 쓸 수 없는 몇 개 있으면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울림, 전체적으로 화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만한 사람이니까, 고마나라 족장. 그리고 한이 있는 한결에, 그런 데서도 괜히 가끔 쓰고, 이제 한이, 그냥 말이 어감이 좋으니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한이라는 말로 우리 많이 쓰는 거니까, 한이, 이렇게 한이 어울림. 그러니까 이 고마나라 족장, 여족장이 근데 되게 그런데 순하고 느긋하고 이제 좀 이제 온순하죠, 순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나라하고 같이 이러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복속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누구냐면은 이렇게만 하늘 메아리. 그러니까 여성 지배가 되는 곳에서는 여사들은 어쨌든 힘으로 지배하지 않죠. 그렇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부 그걸로, 물론 그걸로도 지배를 합니다. 지배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뭘로 지배하냐면 여기서는 또 고대의 제사장, 노래, 예인들, 뭐야말로 예술인들이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이올림도 물론 노래 잘 하지만은 하늘 메아리, 그야말로 우리 메아리를 하늘, 그야말로 순우리말로 향연이죠. 그걸로 이름을 씁니다. 거마나라
족장. 예,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제, 애인으로서는 우수하지만은 너무 좀 도도하고 좀 자존심이 강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범하나라 호랑이의 뭐 다른 말이죠. 나라의 족장인데 제사장도 하지만은 그렇게 좀 성실한 제사장은 아니고 주로 노래 부르면서 이제 그걸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팬들을 거느리며 일종의 권력을 행사하듯이 예, 그런 식의 권력이죠. 그러니까 연예인 권력. 그래서 연예인 권력인데 그러니까 고만 나라 안에서도 읽어보지만 그건 이제 고만나라 마찬가지지만 여성에 의해서 남성들이 상당히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여자는 성적으로 이렇게 아쉬운 게 많지는 않아요. 수동적으로 받으니까.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은 자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의식주가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덜 남자를 필요로 하죠. 그런 상황을 10분 활용해가지고 이쪽에서는 그야말로 남자의 어떤 성욕을 이용해요. 지배를 하는 체제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 메아리도 남자를 아주 혹독하게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환웅 선왕이 이제 목소리 담아서 환웅 입장에서는 무슨 해방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 이제 그런 식의 그걸 한 건데 결국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가공 특별한 인물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름이 백산이라고 한자로 뭐 중요한 건 아니죠. 흰나무라는 뜻이 또 되는데 그거 환웅이 대륙에서 이제 한반도로 올 때 하나라의 사람 오히려 초반부터 나옵니다. 하나라의에서 이제 이 부산 아내를 먼저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데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왔는데 이제 상황은 다르죠. 이제 그리고 어쨌든 이 다른 여자들하고 그야말로 여기는 삼각관계도 아니고 사각관계 1대3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환웅 부하 남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의 한이올림과 하늘메아리의 부하도 남자애가 있죠. 이제 거기는 뭐 여자 가물은 많죠. 반 이상 이제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이제 인류 정복 사이를 이게 단군 신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정사에서 인정받지 않는 그런 이제 화려한 그냥 배달 18대 왕조 같은 환웅이 18명이나 이런 거창한 이야기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그 둘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정복사 그걸 가정해서 정복 이야기 그걸 이제 쓴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실제적이니까 제일 어찌 보면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제일 그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냥 아주 판타스틱한 얘기도 아니고 아주 그랜저한 그냥 웅장한 이야기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또 어찌 보면 현실에 가장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런 고대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성문제 갈등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많이 집어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고대 여성 지배 사회가 근데 여성의 강점이 권력이 되는 것 그런 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욕에 있어서 남자가 더 아쉬우니까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사를 지배하에 있는 거이고, 그리고 이제 이 상당히 이거 초기에 어떤 그런 고대사 그런 이제 논문을 좀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옛날 태어나기 전에, 아니 태어나기 월경하기 전 그 처녀들을 어떤 바닥이 닿지 않는 그런 집에서 살게, 그러니까 땅바닥이 보이지 않는 집에서 살게 했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문제, 갈등 이런 거, 그런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세 가지 이야기 중 어느 것이 가장 현실에 가까울지를 묻는다. 자에게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환웅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고대의 가장 이제 최초의 역사로 이 땅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 지도자가 그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오히려 박혁것에는 땅에서 맞죠? 알이 있어가지고 가서 찾았으니 알을 발견해서 그랬으니까. 하지만 환웅은 하늘에서만 내려왔죠. 더 먼저 나온 역사에서. 이것을 그야말로 저기 무역지 읽듯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호재를 좀 더 하겠습니다.